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복도빠입니다.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면서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내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요주의 인물들이죠. 일단 대구는 워낙에 공급 물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 최근 1타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을 해도 미분양을 찍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마이너스 P가 등장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대구역 경남 센트럴 팰리스 최초 분양가가 5억 5천 수준이었는데 최근 4억 8천에 거래가 되는 매물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집을 사기가 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내려가니 결국 집값은 헐값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누가 뭉칫돈을 그것도 대출로 땡겨서 사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본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피, 그러니까 분양가와 매매가가 똑같은 가격으로 퉁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세종시. 가장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곳이죠. 그만큼 거품이 상당량 끼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꺼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세종은 당분간 주변 호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 하향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당초 분양가보다 2억 가까이 떨어지는 매물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니 이건 여기를 사려고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자칫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권에서도 개인 부실로 인한 금융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최근 경매 낙찰률이 8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도 있고 거의 85%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당초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80% 이상인 사람의 개인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파산으로 그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제2금융권이죠. 특히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대출을 하는 것이 제2금융권 아닙니까? 이렇게 경매 낙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자연 원리금 회수율도 동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마냥 집값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집값이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그 거품이 빠져야 하는 건 당연한데 폭락에 가까운 집값 하락은 오히려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조 현상이 바로 마이너스 P라는 거죠. 충격적인 건 이게 단지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슬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서구와 송파구도 마이너스 P 단지가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방화역 5구제곱 최초 분양가가 9억 5천 선이었는데요. 8월에 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서울에서 이런 마이너스 P가 나왔다는 건 확실히 집값 하향세가 뚜렷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 하향세가 실제 금매 거래에선 상당히 요동치는 가격선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마이너스 P가 나왔습니다. 바로 송파 더 플래티넘 6호제곱 최초 분양가가 14억 7천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최근 14억 2천에 거래가 됐죠. 무려 5천만 원이 낮게 거래가 된 건데요. 이런 현상은 동시에 서울 경매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4차가 40억의 시세, 초기 분양가보다 11억이 낮은 29억에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죠. 아무도 물지를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권리관계도 깔끔한 곳이라 절대로 호갱이 되지 않을 곳인데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경매 시장은 집값 시황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드 메뉴 같은 시장이라서 여기도 맥을 못 추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다발성 요인으로 계속해서 터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 주요 관계자인 에릭 로즌그렌, 이 아저씨가 최근 한국에 와서도 거침없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설파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겠다는 강경 기조를 피력했는데요. 실업률을 경기 과열의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이 3%에서 5% 선으로 높아져야 물가가 진정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분간 금융 긴축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번 달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19주 연속 하락폭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0%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9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인 도봉, 노원, 은평 지역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물은 지류부터 말라 들어가는 법이죠. 인천과 경기권도 각각 마이너스 0.31%, 마이너스 0.26%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인천 집값이 심상치가 않죠. 특히 송도 쪽은 거의 참패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니 자연 전세 가격 지수도 덩달아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가면 분양가도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아쉽게도 분양가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죠. 기본형 건축비가 7월에 1.53% 오른 데다 8월은 2.53%가 올랐습니다. 조정 기준 수치로 보면 4.10%가 올랐다는 거죠. 당연히 사업자는 계속해서 필요 경비를 늘리려 하고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될 거고요. 반대로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입장에선 대출금리 부담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곳은 뚜렷한 손절 양상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부동산 호황기 때 과열 양상보단 훨씬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있죠. 물론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틈새를 엿볼 수 있는 조정장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P가 2억까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경매 낙찰률이 80선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더 집값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침착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집값 조정세가 가파른 지금 최초 분양가도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주변 시세가 급락하는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률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집값 하향 안정화로 가면 좋은데 자칫 금융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일 수 있어서 컨트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죠.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바나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